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 연습을 해야 할 시기가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몇 개월 안 남았어요. 힘들지만 최선을 다해서 합격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주 사상가의 문제를 제가 출제를 해봤어요. 그래서 보면 중복된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모르는 문제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거기에서 이런 부분에서 내가 뭘 놓쳤는지 찾아볼 수 있는 기회를 찾으면 좋겠습니다. 합격의 지름길이 뭐냐면 첫 번째는 할 수 있다. 자신감이 제일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반복 학습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인식해 주면 좋겠어요. 알겠죠? 자, 출발하겠어요. 문제집 다 갖고 계시죠? 문제집 보시면 빈도수를 보자. 어쨌든 프라벨과 두이가 가장 많이 출제가 되고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뭐 루소라든지 이런 비율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공부하는 지름길이 뭐냐면 빈도수가 높은 기출 문제를 먼저 보시고 그 기출에서 파생된 언급하지 않은 부분이 뭔가를 찾아내는 게 핵심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사상가 문제는 한 문항으로 출제되니까 틀리지 않도록 초점 맞춰주면 좋겠어요. 자,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 문제풀이에서 틀을 설명드렸으니까 내용 부분 한번 보세요. 자, 프라벨에서 주요한 개념 보자. 무슨 법칙? 통일의 법칙. 신과 자연과 기본적으로 제시된 인간에 대한 통일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중세시대 때 신, 그 다음에 고대 때 자연, 그 다음에 우리가 근대 때 인간,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프라벨에 제시된 첫 번째 제1음물에도 통일의 법칙을 제시하고 있죠. 그 다음에 모든 사물에 신이 깃들어 있다. 만유재신론. 그 다음 노작의 본질. 이 노작이라는 것은 우리 기본적으로 루소 때부터 나온 겁니다. 그래서 노동을 통해서 제시해서 또 페스탈러체도 노작이 나오고 그 다음에 프라벨에도 노작이 되는데 페스탈러체 노작과 프라벨의 노작의 차이점은 뭐냐면 프라벨의 노작에서는 신이 깃들어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발달 수능적 교육이다. 이게 보면 우리가 이제 발달 심리학을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연에 씨앗을 뿌리면 씨앗을 뿌려서 이렇게 잎이 나고 그 다음에 줄기가 생기고 꽃이 피고 그런 것처럼 자연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고유의 내적인 거 있다. 그래서 발달 수능적 교육이다. 표현을 쓰고 프라벨은 놀이는 자신의 내적인 것 스스로 발현하는, 즉 신성을 발현하는 것이다. 그런 표현을 했었고 음물과 작업 얼마나 많이 출제됐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음물에 대한 것도 1음부터 10음물, 그 다음에 작업도 1에서 10 작업, 작업의 구체적 항목까지도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 두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 이제 부모 교육서로 노래와 게임이 있었고, 자, 그 다음 두이를 보자. 두이는 러닝 바이 두잉을 강조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경험을 통한 학습을 강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두이가 강조하는 게 뭐냐면 단순히 추상적 교육이 아니라 실제 경험을 초점 맞춰야 된다. 그래서 이 두이의 이런 경험 중심의 교육이 기본적으로 우리 유아 교육에도 많이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아동 중심, 흥미 중심, 경험 중심, 생활 중심. 그래서 결국 문제 해결력을 키워준다. 그래서 문제 인식, 그 다음 문제의 정의, 문제 해결 이렇게 요 순서도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출제가 안 됐으니까. 자, 경험의 원리에는 크게 계속성 원리와 상호작용 원리. 자, 다시 복습합니다. 다음, 그래서 두위에서 이 제시된 용어 외에도 성장이라든지 변화에 대한 개념도 알아두시면 좋겠죠. 페스탈로치 보자. 3H 지덕체의 합의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로크에서부터 우리가 채용론부터 연결이 되는 거죠. 기본 맥락에서. 자, 보도록 하자. 교육 목적은 교육을 통해서 사회를 개혁하겠다. 이렇게 초점 맞춘 거예요. 페스탈로치가. 그래서 3H. 그래서 핸드, 하트, 그 다음에 우리가 핸드, 하트, 그 다음에 제시된 측면에서 신체적 측면 3H를 강조하죠. 자, 그래서 제시된 측면에서 도덕적 측면과 지적 측면, 그 다음에 우리가 인간도야를 초점 맞췄고 기본의 수, 형, 언어가 있다. 3H를 강조했죠. 그 다음 이제 직관의 원리, 우리 이제 기본적으로 코메니우스에는 직관은 수동적이라면 여기에서 페스탈로치의 직관은 능동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아동 스스로의 교육을 강조합니다.
다음 자기 활동을 강조했고, 다음에 조화 원리를 강조했죠. 3H. 다음 단계적으로. 그래서 기본적에서 단계적으로. 그래서 생활 공동체, 그 부모 교육과 가정 교육을 강조한 것이죠. 저서에도 은둔자의 황혼 있고 리나르트와 게르트루트 알아두셔야 돼요. 자, 몬테소리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감각 측면을 강조합니다. 정상화를 초점 맞추고, 그래서 프라벨 교육이라든지 그런 측면의 영향을 많이 영향을 받습니다. 다음 몬테소리의 용어제 민감기가 있죠. 그래서 발달 결정적 쓰기 측면과 유사하게 우리가 민감기도 알아두셔야 흡수 정신, 그래서 스스로 경험을 통해 배우는 거. 그다음에 준비된 환경, 자동교육, 자기교육 원리도 다시 한번 이제 이 개념을 쓸 줄 알아야 돼. 올해는 교육 내용에는 뭐 일상훈련, 감각교육, 수학교육, 언어, 문화교육 등 개별화 교육을 강조했었죠. 오케이. 자, 그다음 로크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있게 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로크가 제시되는 이런 백지설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백지설은 기본적으로 제시됐던 본유관념론을 비판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체육론, 덕육론, 지육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핸드, 하트, 헤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심의론 기본적으로 인간 오성론에 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백지 상태. 그 심의론이라는 측면에서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루소, 자연으로 돌아가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합자연의 원리를 강조하는 루자, 인사, 자연 사물과 또 알아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소극적 교육. 그래서 에밀이 5권을 저서권이 있죠. 거기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제시된 측면에서 감각교육, 그 다음 소극적 교육까지도 알아두셔야 돼요. 성서설 당연히 알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계몽주의 측면에서 자유주의 교육을 강조하겠다 해서 기본적으로 볼 수 있고, 소극적 교육, 그 다음에 합자안의 원리, 다음 주주제라 주정주의, 실물교육, 다음 소극적 교육. 오케이. 저서에서 기본적으로 에밀이 5권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시된 측면에서 2권에서 소극적 교육을 강조하죠. 나중에 이제 적극적 교육도 하지만 유아 관련해서는 소극적 교육을 알 필요가 있겠다. 다음 소파 방정원 선생님도 종종 출제가 됐었죠.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다시피 색동에 꼭 알아야 될 것이고, 인내천이 출제가 됐었죠. 동학사상. 자, 그 다음에 사랑의 선물 저서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성선설 입장에서 기본적으로 태어날 때 착한 상태로 본다. 그래서 교육방법의 흥미 원리, 최초 관련 참가는 어린이 알아야 됩니다. 표현의 원리, 그 다음 환경의 중요성. 출판운동에서는 이제 개벽지부터 해서 사랑의 선물을 발행했다. 1922년. 그 다음에 어린이 장관, 신여성지. 그것도 알아두면 좋겠죠. 오케이. 그래서 기본적 소년 단체 조직도 이렇게 연도별로 천도교 소년회, 색동회, 소년 운동협회, 어린이날 소년지대. 존 아모스 코메니우스는 범지학을 강조하죠. 모든 대상의 교육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합자연의 원리, 그 다음에 직관의 원리, 합자연의 여기서는 객관적 자연주의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 집단교육을 중시했다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무릎학교, 모국어학교, 라틴어학교, 대학, 그래서 제시된 저서 그레이트 다이에데티의 교수학에 나와 있죠. 저서에. 오케이. 그래서 이제 내세를 위한 준비하는 게 목적이고,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을 철저하게 알리는 기본적으로 범지학 의미도 알아두셔야 돼요. 합자안의 원리는 객관적 자연주의. 그래서 루소, 그 다음에 우리가 제시된 측면에서 페스탈로치, 그 다음 프라베는 주관적 자연주의라고 설명할 수 있겠죠. 자연적 순서에서 지도해야 된다. 그래서 직관은 수동적이다. 교육, 기획, 균등, 공립적 집단주의, 직관교육. 다음 어머니 무릎학교, 모국어학교, 라틴어 학교, 이거를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대비해서 제시를 했어요. 기본적으로 다른 저서에는 어학인문, 대교사, 세계도회 등. 슈타이너, 발도르프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2019 개정 누리과정과 연결이 되어 있죠. 그래서 교육 목적은 자유고, 인지학 아시죠? 인지학. 그 다음에 포로맨, 그다음에 의리트미, 라이겐, 그다음에 본복의 에폭, 이런 내용도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탄생이라는 개념을 썼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자, 인지학적 측면에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인간의 본질 속에 내재는 정신적을 인식하는 것부터 우리가 출발해야 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인지론적 발달은 물리적 신체기, 에테르체 탄생, 아스트랄체, 그 다음 자아체. 그래서 요건 시험에 안 나왔으니까 이제 알아둔 물리적 신체기, 감각기관이 외부 세계로 열 때 밑줄 쳐놓으세요. 자유발도로학교에서 리듬과 질서를 통한 교육을 강조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공간에 관한 질서, 그 다음에 시간에 대한 질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접근해 갈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 이제 특징에서는 우리가 오이르틈이 몸으로 표현한 거, 그 다음 거기에 이제 라이겐까지도 우리가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제시된 측면에서 우리가 에포크 수업도 우리가 알아두시면 좋겠죠. 게젤, 우리가 스탠리 홀의 영향을 받은 진화론 측면이죠. 준비도 개념, 표준 행동 목록, 알아도 성수기 개념이 되죠. 그렇죠. 오케이. 학습 준비도 알아두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니일, 썸머일이죠. 자유 행복을 강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자유 행복은 또 오웬하고도 연결이 되죠. 기본적으로 봤을 때. 자, 피바디에서는 전인교육, 미국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프라벨의 교육에 영향을 받아서 기본적으로 슐츠 여사가 제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선설자 아동을 제시하고 발달 수능적 교육을 초점 맞춘 걸 볼 수 있다. ON, 기본적으로 행복에 초점 맞추죠. 성격 형성 학원을 출제됐었죠. 뉴라나크 지역에 기본적으로 인간의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궁극적 과제는 행복이다. 그래서 아이들의 성격 형성에 초점 맞추는 걸 볼 수 있겠다. 그래서 성격 형성도 알아두겠다. 오베르랑은 편물학교 출제되지 않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1804 유치원의 설립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제시됐던 1700년도에 편물학교 설립한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프라베유처 1840 설립 반면에 편물학교에서는 기본 좋은 습관을 길러주는 걸 초점 맞췄다. 그래서 복종, 성실, 질서에 초점 맞춘 걸 우리가 볼 수 있다. 자, 이렇게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뭐냐면 문제를 풀고 그 문제를 답을 맞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문항에서 내가 접근하지 못하는가 그거를 여러분들이 잘 탐구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풀어보시고 뒤에 답도 있으니까 잘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